저분이 종업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제 그 할아버지. 사장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노인은 당당하게 식당 문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노인 옆에서 공손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어요. 회장님 오셨습니까? 회장님? 사장과 종업원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노인이 식당 문을 밀고 들어왔어요. 사장과 종업원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노인은 두 사람을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차분하지만 깊은 눈빛이었어요. 기억하시나요? 조용한 목소리가 식당 안에 울렸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들렸습니다. 어제 여기 왔던 사람입니다. 노인의 말에 사장과 종업원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얼굴이 빨개지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단 500원 때문에 쫓겨난 노인. 다음 날 그는 이 건물의 주인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했던 그들.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그제야 알았습니다. 사장과 종업원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하는 두 사람. 하지만 이 이야기는 복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용서와 변화, 그리고 진짜 부자의 품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노숙인이라 무시했지만 다음 날 그는 건물주로 돌아왔다. 지금부터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늦가을 11월 중순, 쌀쌀한 바람이 불어오는 오후였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맘때쯤이면 따뜻한 국물이 생각나는 계절이지요. 골목 어귀에 자리한 행복식당. 이름처럼 행복한 곳이었을까요? 적어도 그날 오후까지는 그저 평범한 동네 식당이었습니다. 오후 1시. 점심 손님들이 가장 많은 시간이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 식당 안은 밥 먹는 소리와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테이블마다 손님들이 앉아 맛있게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식당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한 노인이 조심스럽게 들어섰어요. 낡은 회색 외투를 걸친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노인. 외투는 여기저기 해지고 빛이 발해 있었습니다. 때가 묻은 운동화, 허연 백발, 조금 굽은 등. 노인이 들어서자 식당 안 분위기가 묘하게 변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노인을 쳐다봤어요. 식사하던 손이 멈췄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저기, 저 양반. 쉿, 냄새나. 손님들의 작은 속삭임이 식당 안을 떠돌았습니다. 노인은 그런 시선들을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못 들은 척 조용히 한자리로 걸어갔어요. 빈 테이블을 찾아 천천히 걸어가는 노인의 발걸음. 그 발걸음이 무거워 보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배고플 때를 기억하십니까? 옛날 우리가 어렵게 살던 시절, 밥 한 끼가 얼마나 귀했는지, 따뜻한 국물 한 숟가락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이 노인에게도 지금 이 순간 따뜻한 밥 한 끼가 간절했을 겁니다. 노인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어요. 메뉴판을 보는 노인의 눈빛. 그 눈빛에는 기대와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20대 후반의 젊은 여자 종업원이 다가왔습니다. 무뚝뚝한 표정이었어요. 뭐 시키실 건가요? 목소리가 차갑고 퉁명스러웠습니다. 노인이 공손히 고개를 들어 종업원을 봤어요. 저기, 죄송한데 국밥 한 그릇 부탁드려도 될까요? 조용하고 정중한 목소리였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뒤졌어요. 구겨진 지폐 몇 장이 나왔습니다. 1,000원짜리, 500원짜리 동전 몇 개.
노인은 조심스럽게 돈을 세어봤어요. 7,500원. 국밥 한 그릇 값인 8,000원에 500원이 모자랐습니다. 노인의 얼굴에 난처한 표정이 스쳤어요. 죄송합니다만 500원이 모자라는데 혹시 이 돈으로라도 밥 한 그릇만. 미안한 목소리로 말하는 노인. 그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종업원의 얼굴이 확 굳었어요. 눈살을 찌푸리며 노인을 쳐다봤습니다. 에이, 진짜. 돈도 없으면서 왜 들어와요? 그 말투는 차가웠습니다. 마치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 듯한 그런 차가운 말투였어요. 계산대 뒤에 있던 40대 후반의 식당 사장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니, 진짜. 이런 분들 때문에 장사가 안 되잖아. 사장의 목소리는 식당 안 모든 사람이 들을 만큼 컸어요. 손님들이 모두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돈 없으면 왜 식당에 들어와요? 노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창피함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분함 때문이었을까요? 주변 손님들이 노인을 쳐다봤어요.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고 누군가는 휴대폰만 봤습니다. 아무도 노인을 도와주려 하지 않았어요. 여기 손님들 다 계신데 이런 냄새 나는 사람 때문에 가게 이미지 다 떨어진다고요. 사장이 계속해서 소리쳤습니다. 나가세요, 나가. 노인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에 쥔 돈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식당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노인의 뒷모습, 등이 더 굽어 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한 번쯤은 겪어봤을 겁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순간,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순간. 그 순간이 얼마나 아픈지, 특히 나이 들어 겪는 그 아픔이 얼마나 깊은지. 노인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식당 안에 울렸어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이 그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있던 50대 중반의 남자 손님이었습니다. 국밥을 먹다 멈추고 창밖을 봤어요. 저분, 어제도 이 앞 벤치에서 밤새시던데.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남자 손님. 창밖으로 보이는 노인의 모습. 노인은 식당 앞 벤치에 앉았어요. 고개를 떨군 채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배고픔, 서러움,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식당 안에서는 사장이 계산대를 정리하며 종업원에게 말했습니다. 에휴, 요새 이상한 사람들 너무 많이 들어와. 태연한 목소리였어요. 다음부터는 저런 사람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문 앞에서 막아. 네, 사장님. 종업원이 대답했습니다. 사장과 종업원은 금방 그 일을 잊은 듯 했어요. 그들에게는 그저 일상의 작은 불편함 정도였을 겁니다. 다시 웃으며 손님들을 맞이하는 종업원. 손님들에게 환하게 웃으며 계산을 해주는 사장. 아까 일은 벌써 까맣게 잊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세상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단순하지 않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거리에 어둠이 천천히 내렸습니다. 노인은 벤치에서 일어나 천천히 걸어갔어요. 어디론가 향하는 노인의 뒷모습. 그 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것이 바뀔 거라는 것을. 행복식당의 간판에 조명이 꺼졌어요. 문이 잠기고 불이 꺼진 식당. 고요한 밤이 찾아왔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무심코 한 행동이 우리 인생을 바꿔놓기도 합니다. 사장과 종업원은 그날 밤 편안히 잠들었을 거예요. 아무 걱정 없이 말이죠.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알게 될 겁니다. 세상에는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것을. 그렇다면
다음 날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쫓겨난 그 노인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왜 다음 날 모든 것이 바뀌었을까요? 다음 날 아침 7시, 행복식당 사장은 평소처럼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셔터를 올리고 문을 여는 소리가 고요한 아침 골목에 울렸어요. 오늘도 바쁜 하루가 시작되겠네. 사장은 혼잣말을 하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종업원도 곧 출근했어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왔어? 오늘도 점심시간 바쁠 것 같으니까 미리미리 준비 좀 해. 네, 알겠습니다. 두 사람은 평소처럼 식당 준비를 시작했어요. 테이블 닦고, 반찬 준비하고, 국물 끓이고. 어제 있었던 일은 까맣게 잊은 듯 했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왔던 그 노인 말이에요. 500원이 모자라 국밥 한 그릇도 먹지 못하고 쫓겨났던 그 노인. 어제 그 할아버지 진짜 웃기지 않았어요? 종업원이 반찬을 준비하며 말했습니다. 아, 그 돈도 없는 사람. 에휴, 요새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사장이 손을 내저으며 대답했어요. 맞아요. 돈도 없으면서 왜 들어오는 건지. 두 사람은 비웃듯 웃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식당 문이 열렸어요. 어서 오세요. 종업원이 반사적으로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들어온 사람은 손님이 아니었어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정장 차림의 남자였습니다.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실례합니다. 행복식당 맞으시죠? 정중한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세요? 사장이 앞치마를 만지작거리며 물었어요. 저는 부동산 중개인 김민수입니다. 남자가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부동산요? 무슨 일이세요? 사장의 목소리에 약간의 긴장이 묻어났어요. 아, 혹시 못 들으셨나요? 이 건물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순간 사장의 얼굴이 굳었어요. 네. 건물주가 바뀌었다고요? 네. 어제 저녁에 계약이 완료됐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여러분, 식당이나 가게를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건물주가 바뀐다는 건 큰일입니다. 임대료가 오를 수도 있고 계약 조건이 바뀔 수도 있거든요. 심하면 나가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새 건물주께서 오늘 오전에 직접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이요? 벌써요? 네, 곧 오실 겁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사장과 종업원은 얼굴을 마주봤습니다.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사장님, 어떡하죠? 종업원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몰라. 일단 정리 좀 하고 있어. 첫인상이 중요하잖아. 사장은 허겁지겁 식당 이곳저곳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테이블을 다시 닦고 바닥을 쓸고 창문도 닦았습니다. 새 건물주가 어떤 분일까요? 모르지. 그냥 좋은 분이면 좋겠다. 두 사람은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전 8시 30분. 식당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고급스러운 검은색 승용차가 식당 앞에 멈춰 섰습니다. 저분인가 봐. 사장이 앞치마를 벗으며 급하게 말했어요. 어떻게 떨려요. 종업원도 긴장한 표정으로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차 문이 열렸어요. 한 사람이 천천히 내렸습니다. 사장과 종업원은 숨을 죽이고 그 사람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순간 두 사람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 그 사람은 어제 이 식당에서 쫓겨났던 바로 그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제와는 모습이 달랐어요. 깔끔하게 차려입은 정장, 반짝이는 구두, 단정하게 빗은 머리, 그리고 무엇보다 당당한 걸음걸이. 저분이
종업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제 그 할아버지. 사장도 말을 잇지 못했어요. 노인은 천천히 식당 문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회장님 오셨습니까? 회장님? 사장과 종업원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김 과장, 수고했네. 노인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목소리는 차분하고 품이 있었습니다. 어제 500원이 모자라 쫓겨났던 그 노인의 목소리가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노인이 식당 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사장과 종업원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노인은 두 사람을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표정은 차분했지만 눈빛에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어요. 기억하시나요? 노인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희가. 사장이 더듬거리며 말을 시작했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어제 여기 왔던 사람입니다. 노인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사장과 종업원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굴이 빨개졌어요. 여러분, 그 순간 두 사람은 알았을 겁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 죄송합니다. 사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눈이 없어서. 종업원도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어요. 노인은 아무 말 없이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어요. 식당 안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들렸어요. 앉으시죠. 노인이 먼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사장과 종업원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노인 맞은편에 앉았어요. 저는 박진수라고 합니다. 노인이 자신을 소개했어요. 30년 전 이 동네에서 작은 공장을 시작했습니다. 섬유 공장이었죠. 노인의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직원 5명으로 시작했어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사장과 종업원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노인의 말을 들었어요. 하지만 성실하게 일했고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했습니다. 노인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그렇게 30년이 지났고 작은 공장은 큰 회사가 됐습니다. 지금은 직원이 300명이 넘어요. 그리고 이 건물을 포함해서 이 동네에 건물 몇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장과 종업원은 말문이 막혔어요. 하지만 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검소하게 살려고 노력해요. 노인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제. 사실 저는 일부러 그렇게 입고 왔습니다. 네. 사장이 놀라서 물었어요.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싶었어요. 노인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제가 좋은 옷을 입으면 사람들은 저를 존중합니다. 하지만 낡은 옷을 입으면. 노인은 말을 잇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장과 종업원은 그 뜻을 알았습니다. 이 건물을 사려고 여러 곳을 둘러봤어요. 그리고 각 건물마다 일부러 낡은 옷을 입고 가봤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저를 무시했고 어떤 곳에서는 친절하게 대해줬어요. 노인이 사장과 종업원을 번갈아 봤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샀습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사장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장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종업원도 울먹이며 사과했습니다. 노인은 두 사람을 조용히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봐야 합니다. 노인의 목소리는 꾸짖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것 같았어요. 누구든 힘들 수 있고 누구든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입은 옷이 낡았다고 돈이 조금 모자랐다고 해서
그렇게 대해도 되는 건가요? 사장과 종업원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고개만 더 깊이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노인이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께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장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무엇을 배우느냐죠. 노인의 말에 따뜻함이 묻어났어요. 임대 계약은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임대료도 올리지 않을게요. 정말입니까? 사장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손님이 오시든 똑같이 존중하며 대해주세요. 노인이 두 사람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깔끔한 옷을 입었든 낡은 옷을 입었든 모두 똑같은 손님입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장과 종업원이 동시에 대답했어요.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과 종업원은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노인이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문 앞에서 잠시 멈춰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참, 국밥 한 그릇 주시겠어요? 노인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네. 네. 당연하죠. 사장이 급히 주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제일 좋은 걸로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이 나왔어요. 고명도 푸짐하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노인은 자리에 앉아 천천히 국밥을 먹었어요. 맛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과 종업원은 노인 옆에서 조용히 서 있었어요. 국밥을 다 먹은 노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계산은? 아닙니다. 저희가 대접하는 겁니다. 사장이 손을 내저었어요. 고맙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그리고 식당 문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고 노인의 모습이 사라졌어요. 사장과 종업원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종업원이 입을 열었어요. 사장님, 우리 정말 큰 실수를 했네요. 그러게.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데. 사장의 목소리에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말자. 어떤 손님이 오시든 똑같이 대하는 거야. 네, 사장님.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이후 행복식당은 달라졌습니다. 어떤 손님이 오든 똑같이 친절하게 대했어요. 깔끔한 옷을 입은 사람도, 낡은 옷을 입은 사람도 모두 같은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손님들도 느꼈어요. 이 식당이 진짜 행복식당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 것. 그리고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대할 것. 이것이 바로 진짜 품격 아닐까요? 그날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행복식당은 정말로 달라져 있었어요. 사장과 종업원은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기 전에 다짐했습니다. 오늘도 모든 손님을 존중하며 대하자. 그리고 실천했어요. 어느 날 오후 식당에 한 할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할머니였어요. 옷은 깨끗했지만 오래되어 보였고 손에는 낡은 지갑을 들고 계셨습니다. 예전의 사장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무시하거나 불친절하게 대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머님, 편하게 앉으세요. 사장이 환하게 웃으며 할머니를 모셨어요. 할머니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무엇을 드시겠어요? 국밥 하나 주세요. 네, 금방 가져다 드릴게요.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이 나왔습니다. 고명도 푸짐하게 올라가 있었어요. 많이 드세요. 어머, 이렇게 많이. 고맙습니다. 할머니는 감동한 표정으로 국밥을 드셨어요. 식사를 마친 할머니가 계산을 하러 왔습니다. 사장님, 정말 맛있었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따뜻한 대접을 받았네요.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할머니가 나가시는 뒷모습을 보며 사장은 마음이 뿌듯했어요. 이게 진짜 장사구나. 종업원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장님, 기분 좋으시죠? 그래, 이런 맛에 장사하는 거야.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어요. 그렇게 또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당 문이 열렸어요. 들어온 사람은 박진수 회장이었습니다. 회장님, 사장과 종업원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녁 먹으러 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박 회장은 자리에 앉았어요. 요즘 어떠십니까? 박 회장이 물었습니다. 덕분에 잘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장이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손님들을 대하는 게 많이 달라졌다고 들었습니다. 네, 회장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박 회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네, 무슨 제안이신가요? 사장이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박 회장은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 동네를 보면 어려운 분들이 꽤 계십니다. 아, 네. 맞습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노숙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박 회장의 목소리에 안타까움이 묻어났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즘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참 많습니다. 자식들은 멀리 살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하루 한 끼 먹기도 힘든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말인데요. 박 회장이 다시 사장을 바라봤어요. 이 식당에 무료 나눔 코너를 만들면 어떨까 합니다. 무료 나눔 코너요? 네, 하루에 한 끼씩 어려운 분들께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는 겁니다. 사장은 잠시 생각했어요. 솔직히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무료로 밥을 주면 손해니까요. 박 회장은 사장의 표정을 읽었어요. 물론 무료로 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네, 제가 매달 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 회장님, 그 돈으로 하루 30분 정도 점심시간 전에 어려운 분들께 식사를 대접해 주세요. 사장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기꺼이 하겠습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이런 좋은 일을 함께 해주셔서. 박 회장이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이 일을 하실 때 절대로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박 회장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어요. 무료로 밥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분들을 존중하는 겁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일반 손님처럼 똑같이 대해주세요. 그분들도 똑같은 사람이니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장님. 사장이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일주일 후 행복식당에 새로운 간판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따뜻한 나눔 식사, 매일 오전 11시에서 11시 30분. 첫날 아침 11시. 사장과 종업원은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했어요. 국밥을 끓이고 반찬을 준비하고 테이블을 깨끗이 닦았습니다. 오늘 누가 오실까요? 종업원이 기대와 걱정이 섞인 목소리로 물었어요. 모르지. 근데 잘 대해드려야 해. 당연하죠. 11시가 되었습니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어요.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옷은 낡았지만 깨끗하게 입으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였어요. 어서 오세요.
사장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남자는 놀란 표정이었어요. 아마 무시당할 줄 알았던 것 같았습니다. 저기, 무료 식사. 네. 편하게 앉으세요. 금방 가져다 드릴게요. 사장이 남자를 자리로 모셨어요. 일반 손님을 대하듯 정중하게 말이에요. 잠시 후 따뜻한 국밥이 나왔습니다. 반찬도 푸짐하게 담았어요.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가가 촉촉해지는 게 보였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따뜻한 대접을 못 받았을까요? 남자는 천천히 밥을 먹었어요. 한 숟가락 한 숟가락이 너무나 소중한 듯이. 식사를 마친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어요. 천만에요. 내일도 오세요. 네. 내일도 와도 되나요? 물론이죠. 남자가 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사장은 코끝이 찡했어요. 사장님, 저도 눈물 날 것 같아요. 종업원도 눈가를 훔쳤습니다. 그래. 이게 진짜 사람 사는 거야. 둘째 날 3명이 왔습니다. 셋째 날 5명이 왔어요. 일주일 후에는 매일 20명 정도가 오게 됐습니다. 사장과 종업원은 모든 분들을 똑같이 존중하며 대했어요. 어서 오세요. 편하게 앉으세요. 맛있게 드세요. 일반 손님과 똑같은 대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느꼈어요. 자신들이 존중받고 있다는 것을.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박 회장이 다시 식당을 찾아왔어요. 회장님, 어서 오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네, 덕분에 정말 보람 있게 지내고 있습니다. 사장의 얼굴에 밝은 미소가 가득했어요. 나눔 식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매일 20분에서 30분 정도 오십니다. 모두 너무 감사해 하세요. 그렇군요. 잘하셨습니다. 박 회장도 흐뭇한 표정이었어요. 회장님, 저희가 오히려 더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분들을 대하면서 진짜 사람의 가치가 뭔지 알게 됐어요. 사장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 모든 사람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 제대로 배우셨군요. 박 회장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한 할머니가 식당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지팡이를 짚고 계셨어요. 어서 오세요, 할머니. 종업원이 급히 달려가 할머니를 부축했어요. 어머, 고맙구나. 천천히 오세요. 제가 모시겠습니다. 종업원은 할머니를 자리까지 모셨어요. 그리고 국밥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고맙다, 아가야.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어요. 박 회장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사장과 종업원이 정말로 변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참 잘하셨습니다. 박 회장이 조용히 말했어요. 회장님 덕분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노력하신 겁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행복식당의 소문이 동네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저기 식당 사장님들이 정말 친절하대. 맞아. 누구한테나 똑같이 잘 대해준다더라. 무료 식사도 해주는데 전혀 무시하지 않는데. 소문을 듣고 일반 손님들도 더 많이 찾아왔습니다. 여기가 그 착한 식당이에요? 네, 맞습니다. 어서 오세요. 사장은 모든 손님에게 환한 미소로 인사했어요. 장사도 전보다 더 잘 됐습니다. 사람들은 음식 맛도 좋지만 사장과 종업원의 마음씨에 더 감동했거든요. 여기 오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맞아요. 진짜 행복식당이에요. 손님들의 칭찬이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사장과 종업원은 하루 일을 마치고 앉아 있었어요. 사장님, 생각해보면 회장님을 만난 게 정말 큰 축복이에요. 그러게.
우리가 얼마나 잘못 살고 있었는지 깨달았잖아. 맞아요. 이제는 정말 행복해요. 종업원의 얼굴에 진심 어린 미소가 있었어요. 나도 그래.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장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배웠어. 네, 저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보였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아름다운 노을이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한 번의 깨달음이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사장과 종업원은 박 회장을 통해 배웠어요. 사람을 대하는 진짜 방법을.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눔의 식탁은 계속됐어요. 매일 아침 11시가 되면 어려운 분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밥 한 끼와 함께 존중과 사랑을 받았어요. 작은 식당에서 시작된 변화. 하지만 그 영향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행복식당은 이제 동네에서 가장 사랑받는 식당이 되었어요. 매일 아침 문을 열면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였습니다. 여기 국밥이 맛있어서가 아니야. 마음이 따뜻해서 오는 거지. 맞아, 여기 오면 기분이 좋아져. 손님들의 칭찬이 끊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장과 종업원은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모든 손님을 똑같이 존중하며 대했어요. 어느 겨울날 아침이었습니다. 첫눈이 내리는 날이었어요. 사장은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어려운 분들이 더 힘드실 텐데. 종업원도 일찍 출근했어요. 사장님, 오늘은 국물을 더 진하게 끓일까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추운 날엔 따뜻한 국물이 최고지. 두 사람은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11시가 되었어요. 문이 열리고 한 분 한 분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추운 날씨에 손이 꽁꽁 얼어있는 분들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손 좀 녹이세요. 사장이 따뜻한 물수건을 건넸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오늘 국물이 아주 뜨끈해요. 그날도 30분 가까운 분들이 다녀가셨습니다. 모두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나갔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일반 손님들로 식당이 가득 찼습니다. 그때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어요. 박진수 회장이었습니다. 회장님, 사장과 종업원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오늘따라 춥네요. 네, 첫눈이 내렸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박 회장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 나눔 식사는 잘 됐습니까?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어요. 사장이 대답했어요. 그분들 표정이 정말 밝으셨어요. 추운 날씨에 따뜻한 밥 한 끼가 얼마나 고마우셨겠어요. 박 회장은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참 잘하고 계시네요. 회장님 덕분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진심이기 때문입니다. 박 회장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눈이 소복소복 쌓이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제가 처음 여기 왔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네. 어떻게 잊겠습니까? 사장의 얼굴에 미안한 표정이 스쳤어요. 그때 저는 참 많이 실망했습니다. 박 회장의 목소리가 조용해졌어요. 단돈 500원 때문에 사람을 그렇게 대할 수 있다는 게 슬펐습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박 회장이 사장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여러분은 진심으로 변했습니다. 그게 저는 너무 기쁩니다. 회장님,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후에 어떻게 사느냐죠. 박 회장의 말에 깊은 울림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살아오면서 실수를 합니다. 잘못된 판단을 할 때도 있고 남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변화하는 겁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교만했습니다. 박 회장이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을 무시하기도 했죠. 사장과 종업원은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다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30년 전쯤이었나. 박 회장의 눈빛이 멀리 있었어요. 제가 사업이 어려웠을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힘든 시기였죠. 그때 한 식당에 들어갔어요. 낡은 옷을 입고 있었는데 박 회장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 식당 주인분이 저를 천사처럼 대해주셨어요. 돈이 부족했는데도 밥을 주시면서 힘내라고 하셨죠. 박 회장의 목소리에 감정이 묻어났어요. 그 한 끼의 밥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짐했어요. 성공하면 저도 그런 사람이 되겠다고. 사장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그래서 회장님이. 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검소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박 회장이 자신의 옷을 내려다봤어요. 오늘도 화려하지 않은 평범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진짜 부는 돈이 아니라 마음의 풍요함입니다. 박 회장의 말이 식당 안에 울렸어요. 남에게 베풀 수 있는 마음, 남을 존중하는 마음. 그게 진짜 부자의 품격입니다. 사장과 종업원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 순간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아까 무료 식사를 하고 간 한 할아버지가 다시 들어오셨어요. 손에는 작은 봉투를 들고 계셨습니다. 저기, 사장님. 네, 할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내밀었어요. 이게 제가 폐지 주워서 번 돈인데 봉투 안에는 1,000원짜리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이건 받을 수 없어요. 사장이 손을 내저었어요. 아니요. 공짜로만 받을 수는 없어요. 제 마음이니 받아주세요.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할아버지. 사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중히 쓰겠습니다. 사장은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할아버지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매일 감사합니다. 덕분에 하루하루 살아갈 힘을 얻어요. 저희도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나가신 후 사장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종업원도 울고 있었어요. 박 회장은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나눔입니다. 박 회장이 조용히 말했어요. 주는 사람도 행복하고 받는 사람도 행복한 것. 그리고 서로 감사하는 마음. 사장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야 진짜로 알겠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게 뭔지, 나눔이 뭔지. 잘 배우셨습니다. 박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회장님, 식사는요? 오늘은 마음이 배가 불렀습니다. 좋은 모습을 봐서요. 박 회장은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문 앞에서 멈춰 뒤를 돌아봤습니다. 사장님, 종업원분. 네, 회장님. 앞으로도 이 마음 잃지 마세요.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큰 소리로 대답했어요. 박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나갔습니다.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하얀 눈이 세상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차에 타지 않고 천천히 걸었어요. 눈을 맞으며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마음이 참 평화로웠어요. 작은 식당 하나가 변했구나. 그리고 그 변화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어. 박 회장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눈송이가 얼굴에 닿았어요. 차갑지만 포근했습니다. 그로부터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행복식당은 계속해서 나눔을 이어갔어요. 어려운 분들에게 따뜻한 밥을 제공하고 모든 손님을 존중하며 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더 멀리 퍼져나갔어요.
다른 식당들도 하나둘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나눔 식사를 해볼까? 그래, 우리도 뭔가 도움이 되고 싶어.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들어냈어요. 동네 전체가 조금씩 따뜻해졌습니다. 박 회장은 가끔 행복식당에 들렀어요. 그리고 변함없는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어느 봄날,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날이었어요. 박 회장은 다시 행복식당을 찾았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세요. 사장과 종업원이 반갑게 맞이했어요. 오랜만입니다. 네, 정말 오랜만이에요. 건강하셨어요?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박 회장은 자리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벚꽃이 보였습니다. 바람에 날리는 꽃잎이 아름다웠어요. 나눔 식사는 잘 되고 있습니까? 네, 매일 빠짐없이 하고 있습니다. 사장이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요즘은 다른 분들도 후원을 해주세요. 정말입니까? 네, 동네 주민들이 십시일반으로 도와주십니다. 박 회장은 깊이 감동했어요. 그거 참 좋은 일이군요. 회장님이 시작해주신 덕분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의 진심이 사람들을 움직인 겁니다. 따뜻한 국밥이 나왔어요. 박 회장은 천천히 밥을 먹었습니다. 역시 여기 국밥이 제일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맛도 맛이지만 마음이 담겨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박 회장은 밥을 다 먹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오늘 참 행복했습니다. 저희도 회장님 뵈니 정말 좋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이 좋은 일 계속해 주세요.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 회장은 계산을 하고 나갔어요. 밖으로 나오니 벚꽃잎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잠시 그 자리에 서서 벚꽃을 바라봤어요. 인생이 참 아름답구나.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사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 바람에 날리는 벚꽃잎처럼 박 회장의 마음도 가벼웠어요. 행복식당의 문은 오늘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환영하는 따뜻한 곳. 누구든 존중받고 누구든 사랑받는 곳. 그리고 그곳에서 매일 작은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 것.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대할 것. 나눔의 기쁨을 실천할 것. 그리고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이 이야기가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젊든 나이가 들었든 모두가 존중받아야 할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해야 합니다. 작은 친절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행복식당의 사장과 종업원처럼 우리도 변할 수 있어요.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박진수 회장처럼 진짜 부자의 품격을 가질 수 있어요. 진짜 부는 돈이 아니라 마음의 풍요함이니까요. 오늘부터 우리도 실천해 봅시다. 주변 사람들을 더 존중하고 더 따뜻하게 대하는 것을. 여러분의 작은 변화가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 겁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매일매일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그리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따뜻하게 바라봐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사랑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시면 더 많은 감동 이야기를 빠르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